자, 얘들아, 봐봐. 아까도 얘기했는데, 자, 우리 휴관 기간은 12월 9일부터 뭐 여기까지인데 우리는 뭐 월수금이니까 여기까지입니다. 9일부터 16일까지예요. 요때는 수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16일에 저희 안 나오세요? 시험이 13일에 끝나는데. 네. 시험이 18일에 시작하면 18일에 안 나와도 돼요? 시험이 18일에 시작하면은 안 나와도 되냐고 못 나오는 거죠, 사실상.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이게 뭐 솔직히 한 명 한 명 따지면 뭐 시험 뭐 아시겠지만 저기 뭐 1월에 있는 학생도 있거든요. 예송 같은 경우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라. 자, 그리고 되게 일찍 있는 학교도 있어요. 막 5일부터인가 뭐 있는 학교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뭐 어쩔 수 없이 평균적으로 좀 맞춰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로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는 이제 수업이 없고, 그 외에 이제 부분들은 우리가 영상을 이렇게 녹화하고 다 할 거니까요. 시간이 좀 일찍 있는 친구들은 이제 빠진 만큼 이제 그때 영상을 좀 요 휴관 기간 같은 데 맞춰서 봐주시면 되는 거고, 시간이 좀 늦게 있는 친구들은 뭐 여기서 사실 당장에 뭐 내신 준비가 좀 뒤에 있죠. 그런 경우에는 휴관 기간에 미리 어떤 내신 대비를 여기서 좀 바짝 당겨서 다 한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내신 기간에 또 이제 자료 기출이랑 싹 다 좀 줄 거고요. 일단은 그 내신 대비 문제집 부지런히 푸는 쪽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를 피냐면요. 자, 지난 시간 바로 이제 이게 시간표가 바뀌다 보니까 수요일 날도 수업을 했는데, 그 여기 네 C단계 그때 하다가 남은 부분들을 이제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때 어디까지 했냐면은 1036번까지 했나? 7번, 6번까지 했나요? 자, 우리 교재 150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예. 휴관 기간 외에 빠져도 되냐고요? 휴관 기간 외에 빠지면 웬만하면 안 빠지면 좋겠는데, 휴관 기간에 빠지게 되면은 뭐 시험 날짜나 이런 것 때문에 빠지게 되면 말했지만 영상을 꼭 잘 챙겨서 봐주시고 오세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 있잖아요. 뭐 시험이 좀 더 뒤에 있어 버린다든지. 자, 이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36번 지난 시간 얘기를 했고, 요 문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수로 출발이 되어져서 0을 거쳐서 양수로 넘어가는 뭐 그런 구조의 문제였다. 뭐 이 문제도 그랬고, 요 34번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37번부터 나머지 문제에서 끝낼 겁니다. 37번 질문인 학생 없나요, 혹시? 요 문제 질문 없었어요? 그럼 넘어갈게요. 38번 질문인 학생 없어? 괜찮아? 이거 질문이에요? 자, 한번 확인 좀 하자. 39번 질문인 학생 있고, 40번 질문인 학생 있고, 41번 질문, 2번, 3번. 오케이. 그러면 요거 하나만 빨리 하고 이제 뒤에 몇 개 안 되네요. 그럼 원래 오늘까지 숙제했던 걸 같이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38번 문제를 보면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가 2이고, 자, BC는 3이고, B가 90도다 라고 주어졌고요. 자, 정사각형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한 변의 길이 A1부터 해서 쭈루룩 해서 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A9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어차피 여기서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지금 눈에 보여지는 정사각형들 또는 이 정사각형의 한 지점을, 그 한 변을 품고 있는 이 직각삼각형들이 전부 다 어떤 관계로서 그 닮은 관계로서 있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요. 여기 지금 A1이죠. 그러니까 두 개를 찝어가지고 닮음인 구조를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A1이면, 자, 여기도 A1이거든. 그러면 여기는 A2고, 자, 그러면 여기 길이는 뭐죠? 자, 여기는 E-A1이죠. 자, 여기는 뭐죠? 자, A1에서 A2를 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닮음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닮음이야?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다 라는 식으로서 닮음을 써줄 수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A1, A2, A3 이렇게 쭉 흘러가는 부분들이 닮음이다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서 줄어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들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식을 써볼 건데,
자, 2에 a-1 대. 자, 나는 밑변 이렇게 할게요. a1은 자, a1 빼기 a2 대 a2다. 이렇게 식을 써줄 수가 있어. 그런데 이게 문자가 두 개로 되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 여기서 이제 뭐 해주면 좋겠다? 어차피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은 같다를 써주긴 할 건데 a1은 그냥 a라고 하고 a2는 뭐라고 하면 좋겠어? ar이라고 잡아주면 좋겠죠? 일정한 비율이라는 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식을 다시 한 번만 쓸게요. 2 빼기 a 대 a는 자, A 빼기 AR 대 자,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 알겠지만 지금 여기 삼각형을 가지고 했을 때 이것 대 이거라는 거 자체가 이것 대 이거랑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건 2 대 3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쪽 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요거 먼저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하고 나서 여기로부터 일단 쪽쪽 이렇게 곱하면은 뭘 할 수 있어? 2a는 3-3이다. 따라서 a의 값이 5분의 6이다. 자, 요거 먼저 하나 알아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r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이번에 요렇게 가겠습니다. 요렇게. 그러면 2배의 ar은 3a-3ar이거든요. 자, 넘기면은 5ar이 3a다. 그럼 r의 값도 5분의 3이다. 이렇게 나와지겠죠. 이렇게 두 개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9는 뭐냐라고 했을 때 등비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지금 AR의 8제곱이다라고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2분의 1 곱하기 A랑 을 다 구해놨잖아. 그래서 A 값은 뭐냐? 5분의 6이야. 자, R의 값은 뭐냐? 5분의 3이야. 그래서 자, 8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정리해서 깔끔하게 써주시면 5 총 9개. 약분하면 3이니까 5분의 3이 총 몇 개 있는 셈? 9번 있는 셈이다. 9번 곱해진 셈이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가 뭐냐? 닮음을 이용한다. 전체 큰 삼각형, 그러니까 사각형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어차피 그 주어진 것 자체가 삼각형의 밑변 높이가 있기 때문에 삼각형 간의 어떤 이 닮은 비를 좀 활용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도 되죠? 안 되죠? 네, 10초 있다가 같이 또 볼게요. 됐어요? 응. 자, 지울게. 자, 그 다음 문제. 자, 1039번 문제 볼게요. 자, 자연수 m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k의 값의 합을 am이라고 하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k의 값들의 합이 am. 자, 3 곱하기 2의 m제곱은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 이상의 자연수인 등비수열의 제 k항이다 라고 했어요.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 이상인 자연수. 잠깐만, 공비가 2 이상의 자연수인 등비수열의 제 k항이다. 그러면 여기서의 공비가 뭔지는 잘 모르네요. 공비를 r이라고 잠깐 잡아 놓을게. 자, 그러면은 자, 이 등비수열을 이름 없죠. an이라고 쓰면은 3 곱하기 r의 n-1이다. 그런데 여기서 r은 2보다 커 낫다. 요 정도로 써놓을 수 있고 그 중에 어떠한 녀석이 3 곱하기 2 m제곱이다가 됐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k항이라 했으면 이렇게 쓸 수 있네요. ak가 이건데 얘가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주어진 조건을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네요. 3 곱하기 2의 제곱은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3항.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의 제 2항이 되므로 A2는 3 플러스 2는 5이다. 3 플러스 2. 그러니까 몇 번째 항이 되어줄 수 있냐 이제 그런 얘기인 거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A200의 값을 구하세요. A200의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은 자, 이거네요. 3 곱하기 자,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m이 2일 때 그러면은 3 곱하기 2일 때가 아니죠. 200일 때. 자, 요거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이거니까 3 곱하기 r에 k-1 꼴이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차피 3, 3은 동일합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똑같아질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예시적으로 아까 그 문제가 뭐야? 3 곱하기 2에 m이 2일 때는 요거잖아요. 요런 느낌이죠.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똑같아질 수 있도록 되어지는 공비 잠깐만요. 3, 2가 여기 3, 2가 뭐였죠? 몇 번째 항이냐 몇 번째 항이냐 거죠? R이 만약에 2였다라고 한다면은 K가 3, R이 만약에 4였다라고 한다면은 K는 2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던 거죠. 그러면은 현재 여기서 두 가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R이 뭐냐를 확인해야 되고 그럼 그거에 맞는 요 지수값이 뭐냐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K의 값들을 우리가 쭉 집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야? 일단 제일 작은 R의 값은 뭐가 가능하죠? R이 2일 때 있죠. 2일 때. 그럼 2일 때는 몇이에요? 2일 때는 여기가 200이 돼야 된다라는 거니까 그때 K의 값은 201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그럼 그 다음으로 가능한 게 뭐냐인데 그럼 이에 이제 거듭될 꼴로서 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200에 대한 뭘 생각하라는 거? 약수 형태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2의 제곱만큼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얘는 이렇게 잡았을 때 이거 몇인가? 100이죠? 그러면 이때 해당되어지는 K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K 빼기 1이 요건 거니까 101이다. 이렇게 써낼 수 있겠지.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 자 200에 대해서 200의 어떤 약수들을 써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10 곱하기 10 곱하기 2 그러면은 2가 하나 둘 세 번 들어갔죠? 이렇게 써주면 맞나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200 200이라는 숫자가 배수.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가능한 건 여기 2의 3개, 5의 제곱이다라고 했을 때 2의 세제곱. 자, 이렇게 써 나가야 되겠습니다. 2의 세제곱이라고 한다면은 몇 개 들어가는 거죠? 여기? 잠깐만요. 헷갈려. 2 아닌데? 200을 나눴을 때 나눠 떨어져야 되는 거죠? 200을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다. 그럼 1 되고 2로 나눴을 때 이거고 3으로 나눠 떨어질 수 없잖아. 그러면 4로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네. 그럼 여기는 뭐죠? 50.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써가다 보면 이제 규칙이 나올 건데 이 200이라는 숫자를 어떤 식으로 쓸 수 있겠어? 1 곱하기 200이랑 2 곱하기 100 3 곱하기 3 곱하기 안 되고 4 곱하기 50 5 곱하기 5 4 20 6 곱하기 안 되죠? 7 8 8 26 9 안 되고 10 11 12 13 14 15 다 안 되죠? 이게 단 거 같은데? 맞나요? 2의 세제곱 곱하기 5제곱이니까 4 3 12 맞네요. 자,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이제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되고 반대편으로 본다면은 R이 지금 만약에 아예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 있잖아. 그럼 여기는 지수가 뭐면 되니까? 1제곱이면 되니까 이때 K 값은 몇이야? 2다. 이런 식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규칙적으로 규칙 상황을 봤을 때 여기 주어져 있는 숫자들에다가 전부 다 몇을 한 거? 1을 더해준 느낌이다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01이었죠. 이렇게 나와지는 거 100일이었죠. 이거 51이었죠. 그럼 여기에 있는 숫자들을 싹 다 뭐해서 더하는데 이거 총 몇 개니까? 12개니까 거기다가 12만큼 더해주면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들을 싹 더해주면 어떻게 되죠? 계산해야겠네요. 300 여기까지 390 여기까지가 45에다가 이거 3, 7, 12 여기까지 하면은 30? 맞죠? 그러면 이거 3개 다 더하면 몇이? 390에다가 75 465죠? 거기다가 12만큼 더해지면은 477 뭐 이런 식으로 되어지겠습니다. 이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좀 중요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식을 좀 천천히 써나갔죠. 그리고 나서 저기서 예시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해한 것을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했고 200이다라고 했을 때 얘를 이런 식으로 분리시킨다. R이 뭐냐에 따라서 여기에 결정되어지니까 R로 가능한 후보지들은 1부터 출발해가지고 200까지 오는 1은 안 되죠. 1도 되죠. 1. 그러니까 1이라는 게 여기가 1인 게 아니고 여기가 1인 거니까. 그래서 쭉 해가지고 하되 1씩 추가가 되어지는 거 감안해가지고 정답 낸 겁니다. 되셨나요? 자, 지울게요. 혹시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됐어? 네? 이해 제곱에다가 변을 그러니까 이해 제곱에다가 백신을 했잖아요. 네. 근데 왜 거기다가 이게 왜냐면 지금 여기서 제 몇 항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 지수가 그냥 K제곱이 아니고 A의 R의 N 빼기 1제곱 형태가 되는 거니까. 요 지수가 K 빼기 1이잖아. 여기서 뭐 요거로 예를 들까요? 만약 요거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공비가 몇이었던 거고? 4죠? 4면은 4의 몇 제곱이 돼야 돼? 100제곱이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100제곱이라 해서 K가 100이 아니고 K 빼기 1이 100이 되어지는 상인 거죠. 실제 항은 101번째 항인 거니까. 그래가지고 1이 더해진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모든 항, 이 모든 12번의 항들에 대해서는 K 빼기 1이 이거야. K 빼기 1이 이거야. 이런 식으로 가니까 실제적인 답은 여기에 있는 모든 값들에다가 1씩 12번은 더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봐봐. 자, R이 2였어. 그러면은 3 곱하기 2 200제곱이 되어져야지 이건 맞죠? 그럼 그때 나오는 K의 값은 몇이 맞아요? 자, 3 곱하기 2의 200제곱을 3 곱하기 R의 K 빼기 1제곱 꼴로 만들어내려고 한다. 그럼 그거에 만족되어질 수 있는 K가 뭐뭐 있어? 라는 건데 우리가 그냥 제일 기본적으로 이렇게 썼을 때 R이 2였다라고 한다면 K 빼기 1이 200인 거잖아. K는 몇이냐는 거야. 200이 아니죠. K에다가 200 집어넣으면 200 빼기 1이면 199가 되잖아. 201이잖아요. 자, 또 마찬가지로 공비가 4가 되어지는 상황. 4였을 때도 이 지수가 뭐가 된다고요? 100이죠. 이 지수가 100이 되려면, 즉 K 빼기 1이 100이 되려면 그럼 그때에 대한 이 공비가 4일 때에 대한 K의 값은 몇이 맞아? 101이 맞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면 나머지에 대한 것들도 여기에 이제 지수로 결정되어지는 부분에다 1씩 다 더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다 더한 거에다가 1을 12번이 더해줘야 된다는 거죠. 됐나 이제? 응. 다 되면 얘기해 주세요. 자, 지울게. 자, 다음 문제. 엄청 긴 문제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 1040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짜리 정사각형이 있다라고 했고요. R1의 각 변을 이등분한 점을 변과 평행하게 연결해서 만든 정사각형 4개 중에서 하나를, 요 녀석 하나를 R2라고 하자. 또 R2의 각 변을 4등분한 점을 각 변과 평행하게 연결해서 만든 것 중 정사각형 16개 중 하나를 R3라고 하자. 이와 같이 만들어진 정사각형 Rn의 한 변의 길이를 AN이라고 할 때, 그러면은 A1은 몇이야? (2분의 1) A2는 몇이야? 잠깐만요. 이와 같이 만들어진 정사각형 Rn의 한 변의 길이를 맞죠? 그러니까 R1은 2분의 1이고 R2는 잠깐만, 말을 못 알아듣네. R2의 각 변에서 이와 같이 만든 정사각형 Rn의 한 변의 길이.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최초의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이었고, 그 다음은 절반만 줄어드니까 4분의 1일 거고, 그 다음은 이거의 4분의 1배가 되어지는 거니까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6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Rn에 대한 각 변을 AN분의 1 등분한 점을 각 변과 평행하게 연결하여 한 변의 길이가 AN 플러스 1인 정사각형 Rn 플러스 1이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세요. 일단은 이 말귀를 알아들었냐, 에요. 자, 그래서 여기다 좀 써줄게. 지금 여기에 특징이 이런 거예요. 자, AN이 뭐라고요? Rn의 한 변의 길이죠? 그런데 그 다음 R1이 그럼 뭐였어? 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 R1은 직사각형 도형이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이었고요. R2는 이게 넘어갈 때 어떻게 한 거지? 저거를 2등분을 해서 내려왔고, 2등분을 한 거를 4등분을 해서 내려왔고, 4등분을 해서 내려온 거를 8등분해서 내려왔고, 가 되니까 넘어갈 때마다 지금 2분의 1에 1제곱. 잠깐만, 어디 갔어? 네. 얼른 갔다 오세요. 잠깐만, R2의 각변을 A2분의 1등분. A2분의 1등분을 했다? 그럼 나누기, 곱하기 A2다. 한 변의 길이가 그 전에 있던 거에 이거야, 이거. 요 말 뜻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항목 같은 2분의 1로 출발했거든? 그 두 번째는 그 전에 있던 길이에 대한 제곱인 겁니다. 제곱. 2분의 1의 제곱. 그럼 그 다음 거는 또 4분의 1로 나잖아. 4분의 1의 제곱이야. 그럼 그 다음 건 16분의 1에 대한 제곱이겠죠.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정도 이해했으면은 요 문제 푸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A5가 뭐냐라고 했어요. A5라는 건 알파가 뭐였겠어? 자, 알파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A4는 역시나 A3의 제곱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2의 몇 제곱이죠, 이게? 2의 4제곱분의 1이니까 2의 8제곱분의 1일 겁니다. R5, 그러니까 다섯 번째 생성되어지는 거는 이거를 또 제곱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의 16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위에 말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왔어. 좀 말을 어렵게 하는데 AN으로서에 대한 길이를 AN분의 1 등분을 하래. 그러면 원래 뭐 5등분을 하면 나누기 5를 하는 것처럼 AN분의 1 등분을 하라는 거는 AN분의 1로 이렇게 나누라는 거야. 근데 이거 사실 나누기와 곱하기 바꾸면은 기존에 있던 길이에다가 AN을 곱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거예요. 다음 변의 길이는 기존에 있던 길이에다가 그 길이만큼을 또 추가로 곱하는 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규칙적으로 흘러가고 있죠. 자,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 A5는 2의 16제곱분의 1이다. 이게 맞는 거고요. 자, 니은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이제 A1부터 쭉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럼 자, 니은에서 좌항 같은 경우에는 시연아, 왜 늦었어? 아빠한테 말했는데 아빠가 말 안 해줬어요. 저 살 시간 있었나? 너무 자주 늦는데요? 저살 시간. 야, 여기까지만 찍어놓을게. 자, 봐봐. 좌항은 어떻게 되냐? A 1, 2, 3, 4, 5만큼 더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여기다 일단 써놓을게요. 네, 김지현이 지금 여기서 뺏어냈어요. 자, 뺏어먹지 말고. 자,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뒤에 그 다음 거는 뭐야? 1분의 2, 2분의 3, 3분의 4라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분의 이거 하면 몇 나와? 그 다음 거는 자, 이것분의 이거죠? 하나만 더 쓸게. 자, 이거는 2의 이제 4제곱분의 1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뭐 적당히 보면 알겠지만 이거 같은 그 대칭적인 항목별로 이제 똑같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얘는 이제 사실 이렇게 직접 몇 개 안 되니까 써보는 것도 써보는 건데 제 의도가 뭐냐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의도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A2라는 게 뭐예요? 기존에 있던 거에 대한 제곱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러면 여기서 얘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 A2 자체가 뭐였어? A1의 제곱이었죠? A3라는 거 A2의 제곱이었죠? A4라는 거 A3의 제곱이었죠. 자, 이렇게 하면은 뭐 굳이 숫자를 직접 대입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없어지는구나. 하나씩 없어지는구나. 하나씩 없어지는구나. 그러니까 각각이 A1, A2, A3, A4, A5가 되어짐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좌와 우가 똑같아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디귿이죠. 쉘 로그 2의 AN 플러스 1분의 AN의 첫째 항부터 10항까지에 대한 합이 511이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요건 좀 지울게요. 여기 이렇게 숫자로 썼지만 사실상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니까요. 자, 그럼 디귿 보시면 어때? 자, 로그 2에 자, 첫째 항부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보면 되겠죠. 플러스 자, 요거 플러스로 갈 거야. 어디까지 갈 거야? 10번째니까 10 집어넣어 주시면은 11분의 A 10이거든요. 자, 뭐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로그의 합은 뭐예요? 곱하기다.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쓸 수 있다? 싹 다 예쁘게 나눈다. 찍찍찍찍찍 해가지고 남는 거 A의 11분의 1이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치? 그러면은 합이 511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일반항을 쓸 수가 있나? 지금 일반항 찾는 건 쉽지가 않네. 그냥 AN은 뭐다라고 바로 쓰기는. 그러면은 그냥 직접 이 규칙으로서 가야겠습니다. 그러면은 5가 이거죠. 그럼 6은 또 이거에 대한 제곱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6의 제곱 32, 32의 제곱 64, 64의 제곱 128. 그러니까 6이 이거고요. 7이 이거고요. 8은 이거고요. 다 왔죠? 9는 2, 5, 6 마지막 10이 512 마지막이 아니네. 11까지 오면은 1014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뭐냐? A1은 지금 2분의 1인 거고
A11이라는 게 2의 1024분의 1이에요. 요거 법문수 꼴이니까 뒤집뒤집 해주시면은 요렇게 되어지겠습니다. 근데 요렇게 해봤자 어차피 이렇게 지워지면은 2의 1023이죠. 그러니까 한 칸 덜 간 느낌이네요.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에는 틀리다가 되겠습니다. 차라리 저 문제를 10항까지 합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러니까 9항까지 합이다라고 하면 좀 맞지 않을까. 9항이었으면 510이었으면 510에서 1 빼면 딱 511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칸 더 가는 바람에 이거는 틀리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역시나 문제가 좀 덩치가 길어졌기 때문에 잘 읽어야 돼요. 잘 읽어서 어떤 상황을 말하고자 하는 건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수열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규칙을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지금은 어떤 규칙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다음 변에 대한, 다음 도형에 대한 한 변의 길이라는 것이 이전에 있던 도형의 길이의 제곱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 바로 전 거 제곱, 바로 전 거 제곱, 바로 전 거 제곱.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지워도 될까요? 괜찮아요? 자, 됐고요. 자, 4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1번.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0개의 양수 A11. 이거 행렬 형태로 나왔네요. 자, 그리고 A 100까지 나와 있고요. 다음을 만족시킵니다. 자, 각 행위는 10개의 수는 행위가 요거죠. 등차수를 이룬대요. 요렇게. 자, 모든 행의 등차수열의 공차가 모두 같대요. 자, 1열에 있는 10개의 수는 나열된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A의 1의 4다. 이거 행렬 여러분들 알죠? 앞에 거 뒤에 게 행의 열입니다. 이게 2의 3이다라는 것은 잠깐만요. 표현을 행렬로 쓴 건 아니구나. 10. 그러니까 몇 번째 항이다. 11, 12, 13, 14 이렇게 쓴 거구나. 헷갈려. 자, 아무튼 간에 그랬을 때 1열에 있는 10개 수로 나열되어 있는 등비수열, 얘네가 등비수를 이룬다 했고, A14라는 것은 14번째니까 여기 어딘가 있었겠네. A20이라는 거는 13, A37이라는 건 22다. 그러니까 일부를 뭔가 준 그런 느낌이네요. 자, 이랬을 때 처음부터 12, 23, 100까지 더했다. 요 대각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대각선 쭉 다 더했을 때 뭐가 되냐를 지금 물어본 그런 문제네요. 자, 그러면 등비수열을 이룬다. 자, 그냥 뭐 단순하게 이렇게 써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첫 번째로 출발되어진 건 A였잖아요. 그리고 공차는 어차피 모든 항목들에 있어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얘는 A에 A 플러스 D에 쭉쭉쭉쭉쭉 갑니다. 여기 1열, 1행, 2열, 2행. 그런데 이 라인 같은 게 뭐라고 그랬죠? 등 비수열을 이룬다. AR이죠. AR의 제곱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10행까지 온단 말이죠. 자, 여기 이제 9제곱까지 와야 되는 거고요. 자, 13은 뭐예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여기네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숫자 값이 11이다라고 했고, 20이라는 거는 쭉 와서 여기네요. 여기가 지금 13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37이라고 하면은 3행, 4행. 여기까지가 30이었을 거니까 31, 32, 33, 34, 35, 36, 37. 여기네요. 여기가 이렇게 온 거고, 이렇게 온 겁니다. 여기가 지금 몇이라 했냐면 22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거의 끝난 것 같아. 왜? 일단은 우리가 요 대각선 라인을 구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흘러가는 것에 대한 그 공차에 대한 거, 그러니까 첫 장에 대한 거, 공차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공비라고 할 수 있는 R에 대한 이 값들을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라인에 지금 이거 등차수를 이룬다 했잖아.
여기 있는 값하고 여기 있는 값은 이 식으로서 표현한다면 뭐야? AR 플러스 하나 둘 셋인 이거 3D예요. 얘의 값은 뭐야? AR 플러스 총 공차가 9번 더해진 거니까 9D예요. 9D. 그럼 이 두 녀석으로부터 D의 값은 바로 뭔 걸 알 수 있어. 여기서 이것 빼면 6D거든? 6D가 13에서 12 뺐으니까 2다. D의 값은 3분의 1이다 라는 거 하나 얻어냈고요. 그리고 얘도 지금 뭐라고 쓸 수 있어? 얘는 AR의 세제곱으로부터 출발이 됐다고 할 수 있고 여기 값이 AR의 세제곱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더해진 겁니다. 6D만큼 더해진 거죠. 그러면은 AR의 세제곱 플러스 여기서 6배 해주면은 2죠. 이게 20이다 라고 써보면 AR의 세제곱이 몇이야? 20. 자, 요거 일단 알아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잠깐만요. 집어넣고. 자, 이거 여기다 집어넣잖아? 그럼 여기서 추가로 뭐 할 수 있냐면 AR 값도 알 수 있어요. AR이 여기다 3분의 1 집어넣으면 1이잖아. 넘기면 10이네요. 10. 그래서 여기서 6D만큼 더해주면은 13이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이만큼 차이 나니까. 그럼 AR이 10이라는 거는 여기로서 또 뭘 할 수 있게 돼버려. 이거를 이걸로 나눠봐. R제곱이 몇이야? R제곱이? 2야. 그러면은 뭐 다 했죠. 그러면은 공비 R이 문제에서 양수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음수는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럼 R의 값은 루트 2예요. 그럼 A의 값은 또 뭐야? 루트 2분의 10이니까 5 루트 2예요. 그러니까 우리 필요하다 싶은 A랑 R과 D에 대한 정보들이 다 구해졌습니다. 다 구해졌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대각선 라인 있죠? 자, 여기 대각선 라인. 자, 이 대각선 라인들을 표기해보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거 A죠. 두 번째 거는 AR 플러스 D. 세 번째 거 AR의 제곱 플러스 2D죠? 그럼 쭉 가다 보면 맨 마지막 건 뭐야? AR의 9제곱 플러스 9D죠, 9D.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반 나눠서 더해주시면 좋지 않겠냐는 겁니다. 앞에 라인들 쫙 다 더해주면 이거 첫 지항 A의 공비 R짜리 항수 10개짜리인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뒤는 그냥 뭐 첫 지항 D에다가 그냥 공차 D짜리인 9개짜리 등차수열의 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식으로 표현해보면은 공식 썼을 때 뭐라고 쓸 수 있고요. R 빼기 1분의 공비가 1보다 크죠? 첫 지항 A에 R에 지금 10개니까 10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이 뒤에 거 이거는 1부터 10까지 더하면 55인 건 여러분들이 아니까 거기서 10 빠지면 45죠. 그래서 이거는 45D. 자, 요렇게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 마무리 대입하겠습니다. R이 지금 루트 2인 것까지 구해놨었기 때문에 루트 2 빼기 1분의고요. A의 값이 5루트 2죠. 5루트 2 써주고 R의 10제곱. R의 10제곱이 R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거 5제곱 5제곱 하면은 2의 5제곱은 32. 32 마이너스 1. 했고 45에다가 D는 뭐냐? 아까 3분의 1이네요. 3분의 1. 자, 그러면은 자, 요 앞에 거는 뭐죠? 요게 31이니까 유리화까지 해야 되네요. 루트 2 빼기 1이니까 루트 2 플러스 1하면 그냥 부모 1일 거고. 그 다음에 5루트 2 곱하기 31에다가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이 있겠죠. 플러스 15 나올 거고요. 계산을 좀 해줘야 되는데 5, 3, 15 갔다 오세요. 5, 3, 15, 5, 1은 5 에다가 2를 곱하니까 310 플러스 이거 155 루트 2 거기다 15도 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325 플러스 155 루트 2다가 되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니고 P 플러스 2를 구하랬으니까 얘랑 얘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325랑 155 더하면 뭐야? 480? 480. 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뭐 얘도 역시나 좀 등치를 크게 내긴 했는데 문제를 찬찬히 읽으라는 겁니다. 읽고 나서 생각보다 정보적인 부분이 쉬웠어요. 모든 라인의 공차가 같다. 요 세로 라인은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얘를 줬지, 얘를 줬지, 얘를 줬지. 되게 많이 줬다라는 겁니다. 아유, 그러면 뭐 그냥 각각적으로 공차 구했어. 그 다음에
AR의 정보 구하고 얘로부터 또 AR의 세제곱 정보 구해서 연립통해서 A랑 R 다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라는 것만 내가 지금 설정해놓은 문자들로 정확하게 표현해내면 된다는 거죠. 되셨나요? 지워도 됩니까? 넘어갈게요. 지운다. 자, 그 다음에 42번 가볼게요. 42번 질문은 학생 있죠? 자, 2개 남았습니다. 2개.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합시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sn 플러스 3 빼기 sn이 13 곱하기 3의 n 빼기 1입니다. 이랬을 때 뭐 해라? a4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네요. a4의 값을. 자, 우리가 이제 sn이다라는 게 뭔 걸 아니까? n번째 항까지 합이다라는 걸 아니까 이 표현 있죠? 얘네들을 이렇게 써볼게. 아, 이거 저기겠구나. 이거 저거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an 플러스 1이랑 an 플러스 2랑 an 플러스 3만 뿅 남아있겠죠. 왜냐면 여기까지 다 더해진 거에서 이만큼을 싹 다 빼버린 셈인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요 세 항목이 더해지는 게 13 곱하기 3 n 빼기 1입니다 를 써야 돼요. 쓸 건 쓰고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모든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n이 1보다는 크거나 같은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는 얘가 성립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a4의 값을 구하세요. 잠깐만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등비수열이라는 말을 했죠. 자, 우리가 수열 문제를 풀 때 등차야 등비하를 말을 해줬으면 그거를 꼭 써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AR에 n-1을 썼다고 하면은 이거일 거고, 이 친구는 이거일 거고, 요 녀석은 이거일 거예요. 아이고, 요렇게. 그런데 요거 이제 공통인 부분으로 다 묶어내면 R의 n제곱에다가 A 플러스 A도 묶을 수 있네. 1 플러스 R 플러스 R의 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은 자, 이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n이 딸려있는 부분만큼끼리의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뭐의 n제곱이라 했으면 여기에 뭐의 n제곱과 동일할 수밖에 없죠. 그 나머지에 대한 건 n이 안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서 좌우 비교하는 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밑으로 옮길게.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 자, 이 정도를 갖고 내려왔으면 이제 여기 n에 딸려있는 이 부분이 n에 딸려있는 얘여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3을 집어넣어 봤을 때, 그러니까 r이 3이다라는 거죠.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3, 9, 12, 13 돼요. 아유, 그럼 깔끔하게 a의 값도 뭐인 걸 알 수 있어? 3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a의 퍼의 값은 뭐 a랑 r 구했으니까 뭐 끝났죠. a의 r의 n-니까 이렇게 되어질 거고, 결국 정답은 9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문제가 안긴데 뭔가 어렵다라고 느꼈을 수 있는데, 일단 뭘 했었어야 한다? 지금 문제에서 등비수열이라는 거, 합 주어진 거 표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첫 출발이에요. 요거 썼고, 등비니까 요거 써야 돼요. 내가 이것까지는 썼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너 이거 모 곱하기 모의 n제곱꼴이니까 왼쪽도 모 곱하기 모의 n제곱꼴, 오른쪽도 모 곱하기 모의 n제곱꼴 해서의 그 밑까지에 대한 그 부분은 약간 항등식 개수 비교하듯이 하는 것처럼 생각해 볼 수 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도 될까요? 네. 앞에 봐. 또 자꾸 뭐 어떻게든 장난치려고.
자, 지울게. 내신은 몇 분 정도예요? 내신? 한 3분? 네? 뒤에 공 하나 붙이는 거죠. 이번 문제 풀고 바로 하면 되는데. 예? 수업 시간에 보시면 돼요. 했어요? 아, 그래도 혹시 요거 43번 질문인 학생. 김서진이요. 자, 했어도 다시 본인이 혼자 직접 해봤는데 안 되면 같이 보면 되니까. 근데 이거 저번에, 그래. 맞아. 기억났다. 이거, 난 사실 이거 질문인 사람, 손 들어봐. 다시 한 번. 이거를 손을 안 들었는데 과연 나와서 풀어봐 했을 때 제대로 풀만한 학생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면 좀 무시하는 건가? 많이 되겠지만 한 명도 없다고? 없을 것 같긴 해요. 자, 문제 한번 보시면 이거야. 잘 들어봐. 한 번만 더 설명해 볼게. 이게 설아가 11년 초에 1억 예금했어요. 부자야. 친해져야겠어요. 예금하고 그 해부터 매년 말에 1,000만 원씩 인출을 한대. 그러면 돈을 저축돼 있는 걸 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21년 초에 통장에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냐인데 이거를 생각하면 사실 되게 이렇게 머리가 아파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야. 왜? 차라리 1억을 그냥 냅두고 10년 동안 그냥 그대로 묵혀놨으면 1억에 대한 원금에 대한 이자만 쭉 10년치 붙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내가 넣어놨어. 1년 지나니까 1년치 이자가 붙었어. 내가 1,000만 원만 쏙 빼. 그럼 그 이자와 기존에 쌓여있는 이자와 9천만 원 남아있는 거에 또 이자가 또 붙어. 거기서 또 1,000만 원만 쏙 야금 빼. 그럼 또 요게 이자만 붙어. 뭐 이런 식으로 돼 보니까 머리가 아프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그럼 10번을 거쳐서 하려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이 설아가 약간 이제 비자금을 마련하는 것처럼 이 같은 은행에 A라는 통장, 자, 통장 A가 있고 통장 B가 있다라고 칠 거야. 이 통장 A에 처음에 이제 1억을 넣어놨었어. 오케이? 자, 그럼 선생님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다 1억을 넣어서 쭉 가가지고 1년이 지났을 때 얘가 이제 원금 플러스 이자가 있겠죠. 자, 이거나 얘가 그냥 뭐 시작하자마자 1억을 5천 나눠서 하던 중간에 얘가 여기서 또 3천만큼 빼다가 여기도 옮기던 또 여기서 뭐 1,000만 원만큼 따서 빼서 옮기던 얘가 이 돈을 빼서 어디다 밖에다가 써버리는 게 아닌 이상은 어차피 무조건 이 여기서부터 생겨지는 원금 플러스 이자에 대한 부분은 최종 도착 지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라는 거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말 이해 가요? 봐봐. 1억을 갖고 1년 동안 묵혀두나? 이 1억이라는 거를 뭐 1,000만 원씩 10개 통장에 나눠놓고 나서 그걸 그대로 1년 동안 쭉 묵혀두나? 아니 이게 돈을 분리시켰다고 해서 내가 이제 뭐 덜 받아 이자를? 그건 아니죠. 그냥 결국은 최종적인 도착지 값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면 차라리 이렇게 하는, 네. 인출한다는 게 뽑아서 쓴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뽑아서,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면 너무 이게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인출한 돈을 뽑아서 쓴다고 하지 말고 인출을 여기서 한 부분을 그냥 다른 통장에 옮기는 개념으로서 이 문제를 풀어가라는 겁니다. 제 마음대로 그렇게 해볼게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왜 그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봐봐. 그러니까 내 지금 전략이, 우리 이제 이걸 풀어가야 되는 전략이 뭐냐면, 나는 지금 어차피 이게 궁금한 건 아니란 말이야. 여기에서의 남아져 있는 이거를 거치고, 그렇죠. 여기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이 남아있는가를 봐야 돼. 여기까지는 맞죠? 그럼 여기서 빠진 금액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빠진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얘에 맞는 원금과 이자가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쓴다고 해서 여기서 빼버리면은 우리가 생각이 너무 힘드니까 이 뺀 거를 그냥 여기다 넣었다고 쳐서 여기서 쭉 어쨌든 계속적으로 빠져나가서 남은 돈 플러스 이자에 대한 부분과 새로이 저축이 되어져서 여기서 쭉 쌓여가지고 생겨진 이 원금 플러스 이자에 대한 이 합산 전체가 뭐면 돼? 이 둘에 대한 합산이 1억을 1년간 그대로 저축한 거와 똑같아야 되지 않겠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해가 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해가 쉬워지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가면 이 다음 설명하는 건 하나도 뭔 말인지 모르게 돼요. 자, 자 봐봐. 그러면 그냥 일단 설명을 듣고 나서 이해를 다시 해봐. 자, 여기 1억이 있었잖아. 여기 봐봐. 1억을 지금 1년 동안 은행에다가 넣으면 여기 지금 연율 5%라고 했잖아요. 아니 10년이죠, 10년. 미안해요. 이거 1년이 아니고 10년입니다.
10년이에요, 10년. 이것도 10년이에요. 자, 그러면 서준아, 네. 1억을 10년간 은행에다가 그냥 방치시켜버리면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그냥 1.05라는 이자에서 10번이 쌓여졌으니까 얼마가 생겨진 셈인 거야? 현재? 1억? 1억 6,300. 이 돼버리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한다 했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금이 아니죠. 여기를 지금 이거는 지금 우리가 찾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B만 생각하라는 거야. 자, 1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지금 매년 있잖아요. 2011년, 2012년 매달 지금 말에 1,000만 원 인출해서 여기서 돈을 사실 뽑았는데 뽑자마자 바로 은행에다 넣는다고 쳐봐. 그럼 여기 1,000만 원 저축했죠? 맞아? 그럼 그 다음 해에 2013년이 될 때도 여기서 이제 저축을 한 셈이 되는 거죠. 쭉쭉쭉쭉쭉 가서 마지막 10년 차에 10년이 딱 끝나는 여기에 1,000만 원을 넣는데 이건 사실상 넣자마자 바로 돈을 뺀 셈이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해서 저축해서 생겨지는 돈은 뭐라고 써야 돼요? 처음에 1,000만 원 그리고 바로 전년도에 집어넣은 1년 이자가 1년치만 쌓였을 거고 맨 처음에 여기다 넣었을 때 이자는 9번 쌓였을 겁니다. 그럼 이거를 식으로 내가 써보면 1,000만 원 플러스 1,000만 원 곱하기 1.05 플러스 쭉쭉쭉쭉쭉 가겠죠? 그래서 마지막 어디까지? 1,000만 원 곱하기 1.05의 9제곱까지 이렇게 왔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합을 공식으로서 구해보면 어떻게 된다? R 빼기 1분의 R 빼기 1분의 첫째 항 1,000만에 R의 N제곱인데 이게 항은 10개죠. 마이너스 1이다라고 써낼 수가 있어. 그러면 분모 0.05고요. 1.05의 10제곱 아까 1.63이랬으니까 이거 0.63이겠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 자, 소수 두 개 뽁뽁 200만 원 곱하기 63 2, 3은 6, 2, 6, 12 얼마야? 1억 2,600만 원이죠? 오케이? 그럼 이제부터 중요한 거야. 여기서 내가 뽑아서 나와서 쭉 저축을 했었던 것에 원금 이자가 얼마야? 원금 플러스 이자가 1억 2,600이면 그럼 원래대로 1억을 그냥 가만히 냅뒀으면 얼마가 됐었어야 해? 1억 6,300이 됐었어야 해. 그러니까 이제 이 금액과 이 금액에 대한 그 갭 차이가 있잖아. 그 갭 차이만큼은 누가 가져갔어? 뭐 훔쳐갔어, 은행원이? 그게 아니고 이제 A라는 통장에 그대로 가만히 남겨져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자기가 생기면 그 남은 돈이 이 갭 차이만큼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B 통장에 생겨진 이 돈 있죠? 하고 우리가 사실 여기에 대한 답이 궁금한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접적으로 구한 거야. 여기에 대한 것과 B로 지금 현재 되어진 이 돈을 합친 게 결국 얼마가 되는 게 지금 맞는 거야? 이게 됐었어야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나는 이걸 직접 원래 구하면 좋은데 이걸 못 구하겠으니까 그냥 처음에 1억을 쭉 해서 10년 동안 넣어줘서 만들어줘야 될 돈이 이거고 내가 1,000만 원씩 뽑아서 저축해서 만들어준 돈이 이거니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이만큼 빠진 그 갭 차이라고 했던 게 그 차이만큼이 현재 어디에 있으면 되는 거야? A라는 통장에 있으면 되지 않겠냐? 라고 이제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요?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좀 잘 머리를 굴려서 푸는 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